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현입니다. 손쉽게 떠먹는 중국어 순기초 편에 이어서 기초 완성하기를 통해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순기초 편은요, 중국어의 어떤 기본 문형이나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었다면요, 기초 완성하기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에 맞춰서 교재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중간중간에 우리 순기초 편에서 어떤 표현을 배웠는지 계속 상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과 전화 걸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님은 준비하올러마?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렇죠.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잘 도착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또 중국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확인 전화들을 할 텐데요. 그러면 전화를 할 때는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회화 다지기 보실까요? 먼저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동봉된 CD에 있는 녹음을 여러 번 들으시고요. 최소한 3번은 교재에 있는 네모칸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서 들어보신 후에, 내용도 추측해보신 후에 강의를 들으신다면 좀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회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喂，王先生在吗？我就是，您是哪位？我是朴信爱。 큰 소리로 따라해 보셨죠? 처음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왜 전화 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 바로 여보세요겠죠? 자, 그런데 이 글자는요, 원래는 왜 사성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걸면서 여보세요, 왜 하면은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원래는 사성이지만 이성처럼 발음을 합니다. 왜 여보세요라는 뜻이고요. 왕, 성씨예요. 왕씨죠? 시엔성, 아는 한자 나왔어요. 한자 선생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왕 선생님이구나 하실 텐데요. 이 시엔성은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누구 씨, 미스터 누구누구란 뜻이에요. 왕 시엔성, 미스터 왕, 왕씨, 짜이, 있을 제자죠. 있다, 뒤에 마 붙었으니까 있습니까?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엔성, 선생이란 단어가 누구누구 씨란 뜻이라고 했는데요. 저처럼 가르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선생님은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老师라고 합니다. 老师. 그리고요, 짜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짜이는 있을 제자예요. 당연히 있다,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순기초에서 있다, 여우라는 것도 배웠어요. 있을 유자였죠. 그러면 있을 제자, 짜이, 있을 유자, 여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어 속에 그 답이 숨어 있는데요. 짜이는 존재한다라고 할 때 제자고, 여우는 소유한다라고 할 때 유자예요. 그래서 짜이라고 하면 뭐뭐가 어디에 존재한다,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라면요. 여우는 내가 뭐뭐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뭐뭐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보세요, 왕씨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답, 我拿就 바로 是이다. 그래서 바로 접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我就是 바로 접니다. 您是 님이라는 건요, 니, 당신의 높임말이다 배우셨죠? 您是 당신은 나, 어느, 왜 분이세요? 당신은 어느 분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누구라는 표현을요, 중국어로는 谁라고 합니다. 谁. 그래서 중국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안에서 谁呀? 누구야? 누구세요? 谁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요, 좀 더 정중한 표현, 상대방이 안 보이니까 정중하게 어느 분이시죠? 哪位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답, 我是朴信爱. 저는 박신애예요.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순기초에서 이름 묻고 답하기를 할 때, 你叫什么名字? 이름이 뭐죠? 我叫朴信爱. 我叫누구누구, 叫라는 표현 배웠을 거예요. 이 叫는요, 뭐뭐뭐라고 부릅니다. 내 소개를 할 때 하는 표현이고요. 我是朴信爱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喂，您好. 金小姐在吗? 请稍等. 金小姐接电话. 자, 첫 번째, 왜 닌하오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중개 전화를 직접 걸면요, 보통 왜, 여보세요만 하는 경우보다는 왜 닌하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붙여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서 해보세요. 중국인처럼 왜 닌하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했더니요,
찐 샤오지에라고 했어요. 찐은 우리나라 성씨 김씨죠. 샤오지에라고 하면요. 아가씨란 뜻이에요. 누구누구 양, 미스 누구누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방금 위에서 누구누구 씨, 남성을 부를 때는요. 시엔성이라는 표현 썼고요. 반대로 여자를 부를 때는 샤오지에라는 호칭을 씁니다. 찐 샤오지에, 미스 김 또는 김양, 짜이마 계십니까? 라고 물었죠. 바로 접니다는 워지우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요. 칭 뭐뭐 하세요. 샤오 조금이란 뜻이고요. 덩 기다리다예요. 샤오 덩 조금 기다리다 앞에 칭이 붙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라고 공손하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부릅니다. 찐小姐 미스 김 이렇게 부르고요. 接电话라고 했어요. 电话라는 표현이 바로 전화입니다. 그런데 지에는요, 앞에 우리가 접수하다 할 때 접자죠. 그래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接电话하면은 전화를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러줍니다. 미스 김 와서 전화 받으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기초회화 세 번째입니다. 喂，请让李立成接电话。他不在，做运动去了。知道了，我以后再打。 자, 첫 번째 줄, 웨이, 여보세요. 칭, 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랑, 누구누구로 뭐뭐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시키는 그런 동작이고요. 리리청으로 하여금, 제電話, 전화 받으라고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의역하면, 리리청 씨 좀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칭랑, 누구누구, 제電話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거, 우리 왕 씨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칭랑, 왕先生接電話 하면 되겠죠? 자, 둘째 줄, 타 부짜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 누구누구가 계십니까? 짜이마라고 하죠. 계십니다라고 하려면요. 타 짜이라고 하시면 돼요. 안 계십니다라고 하면 타 짜이 사이에다 뿌 쓰시면 되겠죠. 타 부짜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재중 전화라는 말 하죠. 바로 그 부재예요. 안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做 하다, 运动 운동, 去 가다, 러 갔어요 라는 뜻이에요. 어떤 동사 뒤에 이렇게 러가 붙으면 그 상태를 그 상태가 완료되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做运动 운동하러 去了 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대답 知道了 라고 했죠. 知道라고 하면은 알다라는 뜻인데 뒤에 러가 붙었어요. 알았다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去 가다 去了 갔다 知道 알다 知道了 알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이후에 좀 있다가 짜이 다시 제자예요. 다시 다 여기서 다는요 때릴 타자인데요. 다시 때린다 여기서는 때린다가 아니라 다電話가 생략된 거예요. 전화를 받다는 제電話고요. 전화를 걸다를 바로 다電話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초회화 네 번째 볼까요? 따라 읽어보세요. 喂，是北京饭店吗？你打错了。哦，对不起。 자, 왜 여보세요? 是 뭐뭐뭐뭐마 하면은 是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베이징 판디엔이라고 했네요. 판디엔은요 한자로 보면 반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읽으면 북경 반점이 되는데요. 우리 동네에 있는 중국집 북경 반점이 아니라 중국어에서 이 판디엔이란 말은 호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보세요 베이징 호텔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이 됩니다. 맞으면 슈라고 하겠죠. 아니면 부슈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대답에서는요. 니, 당신은 따 나 방금 기초회화 세 번째에서 전화 걸다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걸긴 걸었는데요. 추워, 차고 할 때 착자예요. 그래서 잘못 거셨습니다라는 표현을 따 추얼러라고 합니다. 당신은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마지막 줄 오 감탄사고요. 对不起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죠. 자, 기초회화 다섯 번째 볼까요? 자,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你的电话号码是多少？ 139-518-6688等一下我记下来 자, 첫 번째 줄 你的 당신의 电话 전화 号码 번호는 是 이다 多少 몇 자, 우리 多少라는 표현이요. 숫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끊어서 읽어보죠. 당신의 你的 전화번호 电话号码 몇 번? 是多少? 你的电话号码
是多少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답을 한번 볼까요? 139라고 했네요. 숫자가 이상하죠? 우리가 숫자를 배울 때 분명히 1, 2, 3, 4, 1, 2, 3, 4라고 했는데 1을 2가 아니라 제가 야오라고 읽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숫자를 말할 때 3이야, 4야, 3이야, 4이야 헷갈리는 것처럼 중국인들 숫자를 얘기할 때 2, 7, 1과 7이 발음이 헷갈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씩 똑똑 띄어서 읽는 경우에는요. 7과 헷갈리지 말라고 2를 발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야오라고 바꿔서 읽어요. 야오산지오처럼요. 중국어에서 어떤 이동통신 전화는 앞이 야오산으로 시작해요. 13 뭐뭐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39에 518, 5189이네요. 이 번호도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라는 우는 5고요. 118인데요. 중국인들은 이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숫자 8을 발음할 때 빠랑요. 돈을 많이 벌다란 뜻의 파차이의 파랑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 8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야오빠 하면요. 我要发财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번호 6688 볼까요? 중국인들은요. 이 8 외에도 6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숫자 6을 6라고 읽는데요. 어떤 게 물 흐르듯이 유창하다. 물 흐를 유자를 6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잘 된다라는 의미가 이 6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88 순조롭고 돈도 많이 버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사람들은요. 숫자에 관련돼서 팔자가 많이 들어간 전화번호, 차번호 또는 방호수 이런 걸 얻으려면은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줘야지 그런 번호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자, 마지막 等一下라고 했죠. 우리 좀 전에 공손하게 잠깐 기다리세요는 请稍等이라고 했는데요. 좀 더 여기는 구어체적인 표현이에요. 等 기다리다, 一下 좀 기다려요. 等一下라고 했고요. 我 내가 记 하면 기록하다예요. 下来 적어둘게요. 记下来라고 했습니다. 자, 기초의 6번째. 怎么没人接呢？他可能不在家。打手机吧。你知道他的手机号码吗？ 자, 첫 번째 줄, 怎么没人接呢? 라고 했어요. 怎么는요, 우리 어떻게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그러면 문장이 이상해지죠. 어떻게 매일은 사람이 없다, 지에 전화 받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怎么가 어떻게가 아니라 왜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어체적으로 의역을 하면은 왜 전화 받는 사람이 없지?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怎么라는 표현은 길 찾기 할 때 怎么走? 어떻게 가죠? 이렇게 할 때 배웠는데요. 어떻게 라는 뜻 외에도 왜 라는 뜻이 더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 타, 그 사람은요. 可能 아마도 不在 없을 거예요. 짜이가 있다인데 부짜이니까 없다예요. 어디에? 지하, 집에. 그래서 그 사람 아마 집에 없을 거예요. 다, 여기서 다는 전화 걸단데요. 다, 电话 하면 전화를 걸다지만 여기서는 다, 手机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手는 손 숫자죠. 손, 지는 기계예요. 손에 들고 다니는 기계, 그렇죠. 핸드폰을 중국어로는 手机라고 합니다. 바는요, 뭐뭐 하세요, 뭐뭐 하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手机바 하면 핸드폰으로 걸죠. 핸드폰으로 걸어보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신은 知道는 알다라는 뜻이고요. 맨 끝에 마가 있죠. 한 중간에 있는 문구를 가로를 쳐볼게요. 你知道 뭐뭐뭐 마 너는 뭐뭐뭐를 압니까? 이런 표현이 돼요. 뭐를 아냐고 물었냐면 他的 그 사람의 手机 핸드폰 号码 번호를 你知道 뭐뭐뭐뭐마 당신은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知道마 압니까? 이렇게 물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어떤 표현들이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먼저, 누구누구 계십니까? 여보세요? 웨이, 누구누구 짜이마? 계실 때는 타 짜이, 안 계실 때는 타 부짜이, 바로 접니다는 我就是 잠깐 기다리세요. 请稍等, 等一下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회화 익히기입니다. 기초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 잘 익혀보시고요. 이번 상황회화에서는 또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반드시 시작하시기 전에 녹음을 여러 번 들어서 한번 내용을 추측을 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좀 더 받아들이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웨이, 리리청 짜이마. 여보세요, 리리청,
짜이마라는 표현 이때까지 많이 나왔죠? 있습니까?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누구누구 짜이마라는 표현에 우리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바로 접니다. 我就是 두 번째, 계십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他在请稍等. 그 사람 안 계십니다. 他不在. 자,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면 좋겠는데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你是朴信爱吧? 你是朴信爱. 당신은 朴信爱다 뒤에 바가 붙었어요. 여기서 바는요. 뭐뭐죠?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순기초에서 내일 당신 생일이죠? 라고 할 때 이 바를 배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明天是你的生日吧. 에서 바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는 你是朴信爱吧 하면은 당신이 박신혜 씨죠? 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 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你怎么知道? 니 당신이 怎么 어떻게 또는 왜라는 표현이라고 아까 기초회화에서 나왔었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知道 알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발음 한번 볼게요. 니 삼성이고 전뭐도 삼성이에요. 그래서 니 삼성이 겹쳤으니까 이성 삼성으로 발음해봅시다. 니가 아니라 니 怎么知道? 니 怎么知道? 당신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 너 어떻게 알았어? 라고 깜짝 놀래네요. 네 번째 줄, 一听声音就知道了. 我刚要给你打电话. 이랑 지우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팅은 듣다, 귀로 듣다,声音, 소리, 목소리. 一听声音, 목소리를 듣고, 지우, 바로 知道了, 알았지. 목소리 듣고 알았지.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문장 통째로 익혀볼까요? 一听声音就知道了. 자, 여기에서는요. 이와 지우 이런 구문이에요. 이 뭐뭐뭐, 지우 뭐뭐뭐 하면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따가 해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할 거고요. 我 내가 깡 마침 要 뭐뭐 하려고 했다. 我刚要 给你. 자, 여기서 게이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 누구누구에게 란 뜻입니다. 给你 하면 너에게 란 뜻이죠. 打电话 전화를 걸려고 했거든요. 내가 마침 너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게이는요. 원래는 동사예요. 주다란 뜻이에요. 뭐뭐를 주다. 그래서 너한테 줄게 선물 같은 거 给你 너한테 줄게 또는 나한테 줘 라고 할 때는 给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장 속에 쏙 들어가면 너에게 给你打电话 너에게 전화를 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줄 어머 마침 전화를 걸려고 했대요. 너 나한테 무슨 일 있어? 有什么事吗? 라고 물었어요. 有 있다, 什么 무슨, 事 일사자죠. 일, 마 있습니까? 무슨 일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가운데 부분만 쏙 빼서 什么事 라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什么事 어머 무슨 일이야? What's up? 이런 표현이고요. 有什么事만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明天有朋友聚会你能来吗? 明天 내일은요. 有 있어요. 朋友 친구들 聚会 하면은 모임이란 뜻이에요. 내일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你能来吗? 니 당신 能은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你能来 오다 마 입니까니까 당신도 올 수 있나요? 너도 올 수 있니? 내일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너도 올 수 있니? 라고 물었어요. 当然 아주 재밌는 표현 나왔네요. 当然 하면 당연하지 이런 뜻이에요. 문장도 짧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당연하지 써먹을 수 있을 때 当然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在哪儿见面 在는 어디에서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누구누구 있습니까? 누구누구 계십니까? 할 때 쓰던 바로 그 있을 제자, 在죠. 자, 이렇게 在가 있다, 계시다 라는 뜻에서 뜻이 점점 바뀌어와서 어디에서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在哪儿 어디에서 见面 만나나요? 자, 이 见面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익혔던 건데요. 순기초에서 몇 시에 만날까요? 几点见面 기억나시나요? 几点见面 몇 시에 만날까요? 在哪儿见面 어디에서 만나나요? 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인 장소를 아직 알려주진 않고 一会儿发短信告诉你吧. 一会儿이라는 표현은요.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라는 뜻이고요. 파는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전화번호 설명을 드릴 때 숫자 8과 비슷한 발음, 빠와 비슷한 파차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파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뭘 보내냐면 短信. 짧을 단자,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는 중국에서 종종 어떤 편지, 메시지 이런 뜻으로 쓰여요. 짧은 메시지, 바로 문자 메시지를 말합니다. 发短信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告诉 알려줄게, 너에게. 좀 이따가 一会儿发短信 문자 메시지 보내서 告诉你吧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바는요, 방금 위에 있던 바랑은 또 약간 다른 의미예요. 자, 위에서는 你是朴信爱吧 너 박신혜지 뭐뭐 줘 라고 할 때 쓰였다면 여기서는 뭐뭐 할게요 이런 뜻으로 바가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 줄 好 좋아요 就这样吧 이렇게 하죠. 挂了 끊어요 라고 했어요. 就 바로 곧 这样 이렇게 就这样吧 이렇게 하죠.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挂了에서 꽈는요, 어디 걸다. 원래 괴자예요. 어디 걸다. 그런데 우리가 전화 수화기 같은 거 공중전화 이렇게 걸면 끊기죠. 그래서 끊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꽈, 電话 하면 전화를 끊는다인데요. 그냥 끊어 이런 뜻으로 할 때 꽈러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상황해야 익히기 다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런 표현들, 구어체 표현들이 내 입에 익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를 다져주는 해설 한마디로 넘어가서 중요 구문들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웨이가 나오네요. 웨이는 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는 웨이 사성 글자입니다. 누구를 부를 때 여보세요, 저기요 라고 할 때 웨이 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걸 때만 부드러운 그런 어감을 주기 위해서 웨이 이성처럼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화가 잘 안 들려요. 여보세요 라고 할 때는 웨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원래는 사성이라는 것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리리청, 짜이마. 리리청 씨 있습니까? 계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자, 짜이는요, 여러 가지 쓰임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전치사와 동사 쓰임새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전치사 짜이는 우리말로 하면 어디에서 라는 뜻이고요. 어디에서 만난다, 밥 먹는다, 모인다, 뭐 이런 뜻, 어디에서. 그리고 동사 짜이는 있다, 한자의 뜻 그대로 있다, 계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在哪儿见面 어디에서 만날까요? 我们在这儿吃饭吧. 我们 우리 在这儿 여기에서 吃饭吧. 길 가다가 좋은 식당이 보여요. 우리 여기에서 밥 먹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위아래로 한번 섞어 볼게요. 어디에서 만나요가 아니라 어디에서 밥 먹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在哪儿 밑에 吃饭 붙이면 되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만나요. 이 자리에서 만나요 해볼까요? 在这儿 见面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在哪儿, 在这儿 이런 표현들과 어떤 동작들을 연결을 시켜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동사 在 쓰임새 한번 볼까요? 리리청 在吗? 리리청 씨 계십니까? 他不在, 그 사람 안 계십니다. 계시다, 있다라는 뜻으로 在가 쓰였습니다. 자, 세 번째, 你怎么知道? 당신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자, 여기서 怎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怎么는 우리가 어떻게, how라는 뜻으로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苹果怎么卖? 사과는 어떻게 팔아요? 우리 물건을 사고 팔 때 怎么卖라는 표현 배웠고요. 大使馆怎么走? 대사관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길 찾아가기 표현에서도 배웠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과에서 나온 怎么는 약간 다릅니다. 今天怎么这么热? 라는 표현 나왔네요. 今天 오늘은 怎么 어째서 这么 이렇게 热 덥죠? 오늘 어쩜 이렇게 덥죠? 오늘 왜 이렇게 덥죠? 라고 할 때 怎么가 왜와 비슷한 어감으로도 쓰입니다. 우리 또 회화 표현에서는요. 怎么没人接呢? 어째서 받는 사람이 없지? 왜 아무도 안 받지? 라는 표현에서도 쓰였죠. 자, 怎么가 어떻게, 왜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해설 볼까요? 一听声音就知道了. 자, 여기서 一就 구문이 나왔죠? 一就 구문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 또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一看书就想睡觉. 一看书, 看书는 책을 보다.
想 뭐뭐 하고 싶다, 睡觉 잠자다, 想睡觉 잠을 자고 싶어요. 책만 보면 잠이 와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발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래 일성인데요. 여기서는 이, 칸, 수, 이성으로 표시됐어요. 왜 그런가요? 그렇죠. 뒤에 있는 칸이 사성이기 때문에 이 칸이라고 하지 않고 이가 발음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 칸, 수, 就想睡觉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한다라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 예문은요. 他一说 그 사람이 말을 하자 大家都笑起来了 사람들이 모두 하하하 웃기 시작했어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해설 다섯 번째, 我刚要给你打电话 내가 마침 너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표현 상황해야 있었는데요. 이렇게 게이 누구누구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뭐 한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렇지만 단순하게 게이워 나한테 주세요. 게이니 당신께 드립니다. 동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의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전치사로 건이 있는데요. 건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와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문 볼까요? 给家人打电话 家人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给家人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打电话 전화를 건다. 跟朋友一起去旅行 친구와 건이 들어갔을 때는 跟朋友 친구와 一起去旅行 같이 여행을 간다. 자, 그럼 이 두 문장도 한번 위아래로 섞어볼게요. 집안 식구들에게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给朋友打电话 이런 표현도 만들 수가 있네요. 자, 해설 여섯 번째. 你能来吗? 당신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었죠. 여기서는能은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돼서 능력이 돼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能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할 수 없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앞에 뿌만 붙이시면 됩니다. 不能이라고 하면 돼요. 자, 예문 你能来吗?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요. 明天我不能去 내일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不能 뭐뭐 할 수 없다, 去 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해설 전화 관련 용어들을 한번 쭉 모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전화 걸다, 打电话 전화 받다, 接电话 전화 오다라는 표현도 있죠. 전화 왔어요. 오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올 내자였습니다. 来电话라고 했네요. 전화 끊다 표현에서 나왔죠. 挂电话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전화번호는 电话号码 우리 기초회화에서는 핸드폰 전화번호도 나왔어요. 手机号码라고도 합니다. 国际电话 국제전화라는 뜻이고요. 公用电话 중국에서 길거리 가다 보면은 많이 붙어 있어요. 公用电话 공중전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电话卡 전화 카드를 사서 넣고 국제전화를 걸 수가 있죠. 手机 手 핸드 손 숫자를 보시면 핸드가 연상되실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뜻이고요. 短信 짧은 메시지 문자 메시지입니다. 留言이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저 말씀 좀 남길게요. 메모 좀 남길게요 라고 할 때 留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占线이라고 하면은 선이 점령돼 있어요. 잡혀 있어요. 통화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까지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해설에 있는 구문 표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상황회화와 기초회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표현들을 기초로요. 연습 문제 한번 풀면서 확실하게 한번 다지고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듣기 부분 1번. 문장을 듣고 그림과 일치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에 표시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습 문제 듣기.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기 전에 동봉되어 있는 CD에 있는 녹음을 반드시 먼저 듣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의 강의는 이거 정오를 판단하는 그런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녹음해요. 我刚要给你打电话라고 했어요. 우리 상황회화에 있었던 표현인데요. 내가 마침 너한테 전화 걸려고 했어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림에서는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전화 거는 거랑은 맞지가 않아요.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그림. 我跟朋友见面 나는 친구와 만난다. 만나고 3시에 약속해서 만나고 있죠. 정답은 O고요. 发短信告诉你吧 역시 상황회화 마지막 표현이었죠. 내가 문자 메시지로 알려줄게. 문자 메시지를 열심히 찍고 있어요. 이 표현도 역시 O가 정답입니다. 자, 듣기 2번. 문장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질문만 읽어볼게요.
왜 리리청 짜이마 여보세요 리리청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짜이마가 나오면 아까 강조드렸던 세 가지 표현 항상 기억하시고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정답에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번 你知道他的手机号码吗? 당신 그 사람 핸드폰 번호 알아요? 기초회화 6번에 있었죠? 그 사람 핸드폰 번호 알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알면 知道, 모르면 不知道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텐데요. 역시 정답은 A, B, C, D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하기로 넘어갈까요? 자, 질문합니다. 朴小姐在吗? 박 아가씨 있습니까? 미스 박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역시 짜이마 표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접니다. 있어요. 없어요. 세 가지 중에 고르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워니까 나 바로 접니다 라는 뜻이겠죠. 我就是 라고 쓰시면 정답입니다. 한자 한번 찾아서 꼭 써보시고요. 발음 기호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찐先生在吗? 김씨 있습니까? 미스터 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타, 그 사람, 무엇? 계십니다. 하고 나서 잠깐 기다리세요 라던가 뭐 전화 받으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는 타在 계십니다. 찐先生接电话 미스터 김 전화 받아요 라던가 아니면 请稍等 잠깐 기다리세요 라는 표현을 앞에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리老师在吗? 이 선생님 계십니까? 여기에는 라오스가 바로 선생님이란 뜻이죠. 이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요.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안 계십니다. 라는 뜻이죠. 타, 부자이, 부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시, 어디마? 라고 물었어요. 어디입니까? 우리 기초에서는 베이징 판디엔마?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또는 뭐, 박신혜 씨 집입니까? 벼시나 있지아마? 왕씨 집입니까? 왕先生 지아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중국 은행 그림이 있으니까, 왜, 是中国银行吗? 중국 은행입니까? 是, 네, 라고 대답했어요. 아닙니다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부시라고 하면 되겠죠? 바로 밑에 나옵니다. 왜, 시, 어디마?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도 다 상관없어요. 장소에 관한 거, 중국 인항도 괜찮고, 또는 뭐,旅行社, 여행사도 괜찮고, 아까 했던 것처럼 왕신성지아도 괜찮고, 여러 가지 장소들을 다 넣어서 정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요. 왜, 시, 어디마? 라고 물었더니 니打错了. 당신 잘못 거셨어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병원을 찾고 있죠. 医院, 是医院吗? 라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쓰기인데요. 우리 순기초와 기초 완성하기에 달라진 점이 연습 문제가 약간 더 어려워졌어요. 쓰기에 있는 표현은요. 한자만 보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조합을 해서 순서를 잘 맞춰서 완성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자만 보고 만들기 너무 어렵다 하실 때는요. 그냥 앞에 있는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你的电话号码是多少? 라고 문장 만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일 친구들 모임이 있어 라는 표현이었고요. 상황하에서 찾아서 한번 순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一会儿发短信告诉你吧. 좀 이따가 문자 메시지 보내서 알려줄게 라는 표현도 역시 상황하에서 찾아서 순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쓰기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건데요. 역시 이런 표현들도 단어 단위로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그냥 외워서 그 표현들을 여기다 이렇게 쏟아놓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덩, 잠깐 기다리세요 뒤에 덩, 이시아라고도 할 수 있죠. 덩 이시아, 좀 기다려. 구어체적인 표현이라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공손하게 하려면 징稍덩 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我记下来吧. 아래 하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이런 느낌, 그런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下来가 들어갑니다. 내가 잠깐 적어둘게요 라는 뜻입니다. 2번, 타, 부자이자, 가로에 말이 없어도 문장이 돼요. 그 사람 집에 없어요 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집에 없을 거예요 라고 할 때는 타, 可能不在家라고 합니다. 세 번째, 听声音知道了. 목소리를 듣고 알다.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았다 라고 할 때는 이지오 구문을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지오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읽기인데요. 우리 읽기, 기초 완성하기의 읽기 부분은요, 우리가 상황에서 있었던 표현들을 한번 대화체가 아니라 문장체로 한번 바꿔서 간단하게 작문을 해봤어요. 이런 표현들도 이제 구어체가 아니라 이렇게 글로 쓰여진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녹음을 듣고 여러 번 따라 읽어보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해석만 해드릴게요. 신아이给 리리청 打电话. 신아이가 리리청에게 给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청说 리청이가 말했어요. 明天有朋友聚会. 내일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他问 그는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신아이가 能 할 수 있다, 不能 할 수 없다, 能不能 할 수 있는지 없는지, 来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어요. 신아이 也要去 신아이도 가려고 합니다. 朋友聚会 친구 모임에 가려고 합니다. 可是 그렇지만 不知道 몰라요. 자, 어디에서 끊어 읽는지 끊어 읽기 표시를 하면서 보세요. 不知道 몰라요. 在哪 어디에서 见面 만나는지 어디에서 만나는지 몰라요. 리청이가 发短信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告诉他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전화 걸기 표현까지 모두 배워봤습니다. 순기초 이후로 강의가 없어서 오랫동안 쉬셨던 분들 순기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기초 완성하기를 통해서 계속 쭉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님은 싱쿨러 수고하셨고요. 再见!